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구독자 중에 이영식님, 살다 저런 저질 내 평생 70에 처음 본다. 70평생에 처음 본다. 뭐 같은 마음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은데요. 이준석의 발언도 문제지만 발언에 대한 반응도 문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네. 우리 임 소장님. 네, 그러니까 전혀 저 발언에 대한 문제의식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그저 본인들을 지지하는 일부의 커뮤니티에 기대서 거기서 우쭈쭈 해주는 것만 믿고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준석 후보를 보면서 과연 고등학교 때 공부 잘한 게 그렇게 대단한 일인가? 란 또 다시 한번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이준석 후보는 이제 본인이 나이 40 됐으니까 대선 후보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40대가 되면 본인 얼굴과 표정과 말에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준석 후보는 그간에 있었던 말과 행동들, 그다음에 그 언론을 다루는 태도, 또 타인을 대한 태도, 그리고 갈라치기 등등을 봤었을 때는 제가 볼 때는 감히 말씀드리면요. 그냥 하버드 고등학교 때 공부 잘해서 하버드 대학교 거기 갔을 때 그 수준 이상 이하도 이제 더 이상 나아지지가 않았습니다. 오로지 내가 고등학교 때 공부 잘했다. 그리고 하버드 다녔다. 그냥 이게 본인 인생에서 최고의 업적이고 그걸만 갖고 붙들고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붙들고 지금까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 덧붙여서 그 본인이 뭐 그 잘난 하버드, 저는 하버드 다니신 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존중합니다. 당연히 들어가기 어려운 대학인 건 맞고요. 그러면 그 20년 가까운 시간 동안에 본인이 하버드라는 그 좋은 대학교를 나와서 얼마나 그것의 격에 맞는 인생을 살아왔고 성찰했고 발전했냐를 좀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나 하버드 나왔네? 나머지 대학 나온 사람 다 무시. 다 멍청해. 다 무식한 인간들. 야 내가 말하는 거 맞지? 야 너는 나이가 많아서 꼰대야. 그리고 멍청해. 너는 나보다 나쁜 대학 나왔으니까 무식해. 뭐 너는 나보다 아는 게 없으니까 별로야. 나보다 말 못하니까 너는 이상한 사람이야. 약간 이런 식 그냥 이분법적인 철저히 본인 중심의 사고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20년의 성장 기간 동안 본인이 사회라는 곳에서 치열하게 부딪히고 고통받고 다치고 성찰하고 배우고 이랬던 기간이 이 친구는 없습니다. 하버드에 나온 걸로 박근혜에게 픽을 당해서 박근혜 키즈로서 살면서 약간 이른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방송 나와서 말 잘한다고 칭찬받으면서 자기만의 그 세상에 갇혀있는 사람으로밖에 저는 판단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20년 동안에 있는 시간 동안 그때 그 수준에 딱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잘못한지 모릅니다. 예를 들어 20대 초반이나 뭐 이런 분들 제가 그 폄훼한 거 아니지만 그런 세상 이해 살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비슷한 사람들이고 그 안에서 대화를 하다 보면 성찰이 안 되고 자기 반성이 안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만나고 배우고 책도 보고 또 그러면서 자라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생각을 갖고 이런 방송에서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더더군다나 대선 후보로 나온 사람이 당을 대표해서 공당의 대표로서 또 국회의원이 이런 말을 한다는 건 저는 이 사람의 그 두뇌와 행동과 어떻게 보면 언어적 표현이나 뭐 모든 것들이 그냥 20대 초반에 하버드 다녔던 그냥 수준 그 하버드를 폄하하는 거 아닙니다. 그때에 그냥 완전히 사로잡혀서 오히려 더 태화되고 흑화됐다. 저는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 하버드 얘기하면 너무 가소로운 게 지금 오늘 뉴스가 뭐예요? 하버드가 트럼프하고 이랬던 하버드의 다양성 정책이나 학문의 자유 이런 거를 탄압하는 트럼프하고 정부 지원이 삭감되고 완전히 끊기는 위기 속에서도 싸우고 있잖아요. 무엇을 위해서? 자유를 위해서, 다양성을 위해서. 그래서 외국인들 다 내쫓겠다는 트럼프에 대항해서 하버드에서 소송도 제기하고 법원의 판결도 이끌어내고 근데 그런 하버드하고 이준석 너무 다르고 또 하나 웃긴 건 아니 과고 가는 학생들이 매년 얼마 많은데요. 그 서울과고도 매년 수백 명인데 그중에 하나였다는 게 인생을 보증할 뭐가 됩니까? 도대체 웃기는 소리예요. 아니 그러니까 완전 시간이 멈춰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무슨 이준석의 재롱을 받아줘야 될 사람들도 아니고 속보가 하나 나왔네요. 이준석 혐오 발언 논란에 불편할 국민의 심심한 사과. 아니 저게 무슨 사과입니까? 불편할. 저 미래형 아닙니까? 불편할. 그렇죠. 국민은요? 네, 앞으로 할 것 같은 사람들, 네. 할지도 모를 사람들. 그러니까 저 정도면 제가 볼 때 지금 즐긴다고 보여요. 그래요? 네. 와. 말씀하신 것처럼 네. 불편할 국민의 심심한 사과를 한다. 그러니까 재밌는 사과가 아니라 심심한 사과 이런 겁니까?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심심하다라고 하는 표현 자체. 아니, 마음을 다한다는 건 아는데 네. 저 표현은 일부러 쓴 그런 게. 뜻이 아니라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냥 아주 레귤러한 형식적인 발언을 한 거죠. 네네. 아무런 의미 없는 이런 거 같아요. 아무런 의미 없는 네. 발언인데 그래서 저런 인간들한테는요 분노하면 즐거워합니다. 반응하는구나.
사이코잖아요. 그러니까 저런 인간주들은 전 사이코라고 얘기 안 했고요. 저런 인간주들은 분노하면 흥분해요. 반응하는구나. 그래서 저런 인간들한테 가장 좋은 방식이 뭐냐면 냉소와 비웃음이에요. 아유, 뭐 저런 인간이 다 있지? 아유 참. 저런 인간들이 돌아다니지 말아야 되는데 냉소를 보내야 되는 거고요.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극우주의자들이 전형적인 건데요. 누구한테 호소하냐면요. 대부분 미래가 불안한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지금 못 사는 사람한테 호소하는 게 아닙니다. 네네. 만약에 이재명 후보로 대통령이 당선되면 나의 미래가 이거 이상해질 것 같은데라고 엄청나게 불안을 느끼는 사람들이 실제로 존재해요. 네. 이런 사람들한테 호소하는 겁니다. 그런데 당신이 미래에 불안하게 될 가장 중요한 요인이 이재명 후보인데 내가 얘기했잖아. 이재명 후보가 이런 사람이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함으로써 이준석을 지지하게 만드는 방식이거나 또 저 얘기를 던지면 저희도 이런 얘기를 계속 합니다만 이거 예를 들면 에코챔버라고 그래가지고 반향실이라고 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 얘기를 하면 거기 이준석을 좋아하거나 이재명 후보를 맹목적으로 싫어하는 사람들은 그 얘기만 서로 에코처럼 웽웽 도는 거예요. 네. 그러면 한 2일, 3일, 4일 동안 저 얘기를 계속 할 겁니다. 아마 오늘 지금 이준석이 페이스북에 쓰고 저기 또 썼죠. 네. 저 얘기 어제 갔죠? 오늘 갔죠? 제가 볼 때 내일쯤 또 한 번 나올 겁니다. 그러면 3차 TV 토론은 이번 대선 후보 TV 토론은 우리 국민에 대한 얘기는 아무것도 없어. 볼 것 아무것도 없어. 너무 짜증나. 정치는 왜 저따위야. 정치적 혐오를 느끼게 만들어내는. 그래서 그 정치적 혐오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에 열광해내는 사람들을 이준석에게 끌어와서 전부 다 철저하게 계산된 돈 아니면 자기의 미래 두 가지를 위해서 완전히 국민들의 도덕 감정을 휘저어놔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저 작태를 보인 것들은 철저히 계산된 거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좀 분노하실 만큼 하셨으니까 이제 냉소와 비웃음을 보여주실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아침에 어떤 다짐을 했냐면 앞으로 이준석이 출연하는 프로그램 있잖아요. 네. 거긴 난 안 나간다. 뭐 잘 불러주지도 않을 것 같지만 안 나간다. 아니 저 작은 다짐이에요. 예. 그리고 이준석은 정계에서 퇴출시켜야 된다. 이준석이 정계에서 퇴출할 때까지 내가 할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런 다짐을 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위험해요. 맞아요. 두 분은 각자 다짐 같은 거 한번 해보세요. 아니, 정말 위험한 종자 아니에요? 말종이고. 네, 그러니까 그 문제는 뭐냐면요. 이준석이 마치 본인은 굉장히 합리적인 척을 하면서 뭐 막 논리 막 갖다 대고 뭐 어려운 말 쓰고 영어 쓰고 하면서 굉장히 본인은 똑똑하고 남들에게 가르치고 뭔가 지시하고 지지하고 뭔가 영도자 같은 느낌을 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거는 본인을 지지하는 일부의 커뮤니티에 있는 일부 키보드에서만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통하는 거죠. 근데 마치 그걸 또 받아주는 또 언론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요. 이 커뮤니티 사람들이 이게 키보드만 바라보는 세상이다 보니까 오만 데 가서 댓글 남기고 뭐하고 여론 만들고 하는 사람들에게 훈련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마 여기서도 지금 댓글 남기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또 마치 여론인 것처럼 착각하고 거기에 동조한다거나 그리고 특히나 언론에서는 이준석의 말이 뭔가 굉장히 합리적인 것 같고 논리적인 것 같고 비약되지 않는 것 같이 생각해서 또 받아주고 인터뷰하고 뭐하고 다 실어줍니다. 저는 일단요 언론의 보도의 양을 현격하게 줄여야 된다고 봐요.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로 스픽스를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스픽 구독, 좋아요.